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체인링크 한 번 더 다뤄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체인링크는 단순히 토큰 이름이 아닌 블록체인과 현실 데이터를 이어주는 오라클 네트워크의 이름이자 토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죠. 근데 이 스마트 계약은 혼자서는 정보에 접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 환율, 주식 가격, 원유 시세 등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블록체인 안에서만 맴도는 프로그램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체인링크가 등장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외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끌어다가 블록체인에 전달해줍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과 현실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이게 체인링크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 배달꾼이고, 더 풀어 말하면 현실과 디지털 사이의 통역사,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인링크가 요즘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25년 들어서면서 굵직한 뉴스와 파트너십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 ICE와 협력, 외환 기금속 가격 같은 전통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역할을 체인링크가 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디파이만 아니라 진짜 월가의 금융 데이터를 체인링크가 연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국 상무부와의 협력인데,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데이터 피드에 미국의 거시경제 데이터가 직접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라서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로 마스터카드와 제휴인데, 이건 소비자 실생활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마스터카드 이용자들이 온체인에서 직접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체인링크와 연계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SBI 그룹과 협력인데, 일본 최대 금융 그룹 중 하나인 SBI가 체인링크와 손잡고 아시아 금융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도입을 지원하고 있죠. 아시아권 확산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현실성 있고 비전 있는 암호화폐인지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 기업의 상황을 보고, 전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력의 개입이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코인은 세력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런 좋은 재료가 있는 코인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이 체인링크 보유자 대부분이 이익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수익을 보고 있어서 쉽게 매도 물량이 안 나와요. 또 기관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은 이 체인링크가 위로 한 번 더 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보시면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 동반돼서 터졌고, 조정 구간에는 줄고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건강한 상승 패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큰 그림은 위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숨 고르기가 끝나는 타이밍, 진입 시점, 큰 그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제 번호로 체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체인링크에 대한 정보, 진입 시점, 매수 매도 타이밍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정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본질을 모르고 혼자 손실나는 매매, 내동매매 이런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말씀드려도 이게 잘 전파가 안 되네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매크로에 민감해 하십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시장은 떡락할 거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시장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미 증시와 커플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봐야 하나요?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걸 봐야 하나요? 본질은 비트코인의 지지 구간이 깨지면 하락이고,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상승입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 드리지만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지, 매크로가 뭐뭐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산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틀렸을 경우, 그때는 어디서 손절하실 건가요? 뭐야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멍 때리다가 본전 오기까지만 기다리실 건가요?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지키면 가는 거고, 뚫리면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지 나스닥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선 해야 될 건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지지, 저항입니다. 순서가 바뀐 매매는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경제 전문가나 매크로 분석가, 세력이 아닙니다. 투자자 혹은 트레이더입니다. 투자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사익 실현하는 사람들이죠. 트레이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만 내면 됩니다. 이 정보 저 정보 이것저것 분석하고 좋은 정보 가져와도 안 맞을 땐 안 맞고 안 될 땐 안 됩니다. 모든 차트 분석과 정보는 참고할 뿐이지, 그걸 100% 신뢰하고 올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기준을 정하고 가능성을 올려서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되고,
그 가능성이 높은 쪽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보들을 파악하고 참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개미들은 특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죠.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준을 정해놓기, 이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 저 정보, 이 사람 저 사람 떠드는 것,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투자에 방해만 됩니다. 매크로를 봐야 할 때는 따로 있고 참고할 때 따로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추천 종목, 진입 시점, 세력 일정, 락업 일정, 단기 목표가, 중장기 타점 이것저것 다 분석해서 공유해드리지만 이건 저만의 투자 기준이고 저만의 투자 본질이지 여러분의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려드리는 것 참고하시면서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행동하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계속 도움 드리려고 영상도 올리고 우리 문자 주신 분들, 소통방 계신 분들 매일매일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혼자서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성공 매매를 하는 날까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보자분들이야 아직 본인만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감으로 포지션 잡고 돈을 잃는 현상을 만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매매 경력이 이 시장에 발을 담근 지 1년 이상 지속해왔는데 돈을 잃는다? 이건 100% 본인 탓입니다. 최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트 무빙 차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 속도가 빠를 뿐 터무니없는 구간에서 하락과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변동성에 도파민이 터져 뇌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참으세요. 참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저도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은 모르고 사람마다 개인의 성향과 성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도. 근데 비슷한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작도인데 솔직히 누구는 제 차트가 조금 더러워 보일 수도 있고 아주 낙서를 해놨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는 별거 없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남들처럼 고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보조지표 여러 개 켜놓고 줄 띡띡 긋고 그런 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차트 말고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실매매에 도움이 되는 작도를 하는 순간 그나마 기준이 잡히고 그 기준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하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작도법이 익숙해지면서 시간이 지나 아주 자연스럽게 작도된 구간에서 기준을 세우고 매매를 하는 저로 바뀌었는데 저 또한 뇌동매매가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파동만 보고 단타 치다가 전재산도 다 날려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작도를 통해서 극복해낸 케이스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았다. 장담하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식 없이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뇌동 따위한테 질 거예요? 아니죠? 이깁시다. 오늘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고 이해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